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보팀입니다. 속보이는 이야기, 지난 영상에서 현재 중국 정부가 제2의 코로나를 숨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다뤘던 것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중국 춘절 연휴 이후 누구도 생각 못했던 전염병이 중국 전역을 휩쓸고 있습니다. 바로 노로바이러스입니다. 보통 한국인들에게 노로바이러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것이 바로 굴일 것입니다. 아직까지 속보팀 팀원들 중에서는 노로바이러스를 경험한 사람은 없지만 주변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루에도 지옥과 천당을 몇 번이나 왕복했다는 경험을 전해 들었습니다. 사실 노로바이러스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겪는 질병입니다. 그나마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노로바이러스 발병 건수가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노로바이러스가 전염되는 큰 이유는 바로 위생입니다. 실제로 정부에서 알리는 노로바이러스 예방법에 손 씻기가 포함되어 있을 정도니 말입니다. 중국 소우뉴스는 여성이 공중화장실 이용 후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최근 광둥성 출신의 한 중국 남자가 자신의 아내가 공공화장실을 이용한 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그는 아내는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변기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몇 분간 머물렀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지 1시간도 채 안 되어 구토와 설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말했는데요. 都是屎还冲不掉的公厕千万不能用。昨天在广东有位女厕所排队，我老婆用了病毒含量非常高的公厕，没有戴口罩待了几分钟，感染诺如病毒，在1个小时后出现轻微症状。同行的我在6个小时后突发高烧，现在是中午1点。昨天晚上睡不着觉，一直到早晨降烧了，然后睡到12点半，现在应该是低烧，然后身体有些乏力，头昏，轻微的肚子疼。我老婆的症状和我一直不太一样。他一开始就是低烧，然后现在上吐下泻，浑身都疼，我感觉已经好多了，他还是比较难受，可能是发烧温度比较高的话，这个病会好得快一些，呕吐拉肚子的症状也会轻很多。别忘了戴口罩，那个门把手也不要碰，用纸包着点儿，出来别忘了洗手，这玩意儿连个潜伏期都没有。 아시다시피 중국의 공중화장실은 전 세계인들이 알 정도로 유명합니다. 중국 정부에서 외국인 인플루언서를 이용해 일선 도시의 쇼핑몰이나 유명 관광지의 화장실이 깨끗하다는 영상을 촬영해 홍보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중국 공중화장실은 들어가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한 외국인 관광객은 저곳에 들어가서 이를 보느니 길거리 풀숲에서 이를 보겠다는 발언을 할 정도였고, 또 다른 외국인은 중국 화장실을 떠올리면 눈물이 날 정도로 PTSD까지 생겼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중화장실이 단순히 더러운 것이 아니라 노로바이러스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好，就是我不明白为什么他的厕所可以这样肮脏。我去了这么多间厕所，10间厕所的马桶都是没有冲水啊。然后有一个是最糟糕的，就是他的厕所，他们是没有门的，他们的厕所。OK 啦，就是讲我们去别人的国家是体验嘛，但是我没有想到去这个厕所，就是你进去的时候他们是没有门，然后你要看着那些人在那边蹲着大便的，然后完全他们没有冲水。 哇，你懂没？进厕所我都要考虑，不然我就在闻到回去hotel为止，真是太肮脏了，很肮脏，肮脏到无法想象。我不明白为什么中国就是唯一的最大缺点。我目前来到为止最大缺点就是它的厕所的问题，真是不能。 일단 사실만 이야기하자면 화장실에서 노로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환기시설을 갖추거나 제대로 청소를 한다면 그 가능성은 희박해집니다. 그러나 중국은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음식점 맛집 웨이팅 수준으로 줄이 서 있고, 변기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뒤처리가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청소가 되질 않으니 심각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다른 곳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 원난성의 한 초등학교에서 121명의 학생이 집단으로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알려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역학조사를 통해 이들이 섭취한 음식물은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내놓았지만 실제 문제는 바로 비위생적인 학교 화장실이라고 밝혀졌습니다. 诺如病毒真的是兄弟，一口饭吃不下去，水都喝不下去，就差点没给我拉死，坐在那儿那跟瀑布似的。哎呦我的天，可遭死罪了！卫生间一定要清洗干净，要有感染的尽量就别用一个卫生间了。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한국에서 노로바이러스라고 하면 생물 음식을 잘못 섭취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화장실에서 노로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공중화장실 상태가 끔찍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러한 상황에 처한 중국인들은 어떤 중국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저는 외출할 때 보통 마스크를 쓰는데 그날은 외출이 급해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어요.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고 돌아왔을 때 목에 발진이 생겨서 엄청 가려웠어요. 다들 외출하고 돌아오면 제때 손 씻으세요. 공공화장실에서는 아무것도 만지지 마세요. 물론 공공화장실을 가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야 한다면 마스크를 쓰고 티슈로 모든 것을 만져야 합니다. 공중화장실에 갈 때는 휴지를 많이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문 잠금 장치를 여는데 2장, 소변이 튀는 것을 막는데 몇 장, 수도꼭지를 여는데 2장, 수도꼭지를 잠그는데 2장. 사실 모든 변기에 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도시의 대부분 공공화장실에는 문이 있는 반면 농촌 지역의 공공화장실의 상태는 열악합니다. 확실히 개선이 필요합니다. 나는 더 이상 공중화장실에 가고 싶지 않아. 선배들은 나보고 공주가 아니라고 하지만 참을 수 없을 때에는 그나마 깨끗한 화장실에 가겠습니다. 사실 중국에는 아직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의 전반적인 품질과 위생 습관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방금까지 상하이와 베이징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부 상관없어졌습니다. 이런 화장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독일행 항공편을 타기 전 샤먼에서 환승해야 했을 때 이런 끔찍한 일을 겪었어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전에 선전에 있을 때 공원 공중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오줌이 콸콸 쏟아져 나왔어요. 정말 무서워서 그 뒤로 공공화장실에 가는 게 트라우마가 됐어요. 저는 중국에서 5년간 살았었습니다. 당시 제가 겪었던 트라우마가 얼마나 컸는지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어쩔 수 없이 공중화장실에 들어가야 한다면 나올 때까지 숨을 참으세요. 방금까지 배가 고파서 국수를 만들어 먹고 싶었지만 영상을 보고 식욕이 없어졌습니다. 중국인들이 여행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해 저지르는 기행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가 생리적인 문제이죠. 저희 속보팀은 이번 중국 내에 급격하게 퍼지고 있는 노로바이러스가 국내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중국인 문제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한국인이라면 더러운 것을 치워야 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교육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본을 지키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이 현재 중국 상황입니다. 겨울에서 여름으로 바뀌는 이때 노로바이러스가 가장 활개를 치는 시기입니다. 항상 외출을 하고 돌아오면 손 씻기를 생활화하시고 식자재 관리를 엄격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속보이는 이야기 시청자분들은 공중화장실을 매개로 퍼지고 있는 중국 노로바이러스 상황에 대해 어떤 의견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보팀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인 신화통신은 7월 26일 중국 기업인 쪼장과기가 공식적으로 상장 폐지됐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쪼장과기는 반도체 제조기업으로 중국 내에서는 엔비디아의 경쟁자로 불리며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까지 따라잡을 수 있다고 평가받은 기업이 있었습니다. 2007년에 설립된 쪼장과기는 2019년에 현전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습니다. 반도체 굴기를 이루고 싶었던 중국 정부에게 쪼장과기는 엔비디아는 물론 한국의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전 세계의 기업들을 누를 수 있을 거라 생각한 대표 기업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중국 정부는 쪼장과기에 막대한 보조금까지 지원하며 전 세계에서 중국 반도체를 사용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호황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상장 후 4년이 채 지나지 않아 쪼장과기는 재정 문제로 인해 상장 폐지 위험이 경고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올해 1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공개한 보고서에는 해당 기업의 2023년 금융정보가 심각한 허위이며 대규모 금융사기 혐의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보고서 공개 바로 전년 2022년에 순이익을 낸 것이 아니라 순손실만 1억 4,700만 위안, 한화로 278억 원이 날아갔습니다. 엄청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DP 유칩을 개발했다고 했지만 개발한 칩은 사실상 섬유 수준이고 그마저 매출 장부를 보니 실제 팔린 칩은 400대에 불과했습니다. 쪼장과기의 핵심이었던 DP 유칩의 성능이 기대 이하라는 겁니다.
여태까지 이빨 털었던 거는 그냥 반도체 성능 호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講嘅就係左江科技，依間市值曾高達300億嘅企業啊！直到2019年人工智能浪潮開始席捲全球，左江嘅創始人咧覺得機會嚟啦，宣布左江科技轉型為芯片企業啊，信息安全領域自主研發芯片，並且提出中國2019年9月12號公司喺深交所創業板上市。上市之後咧，左江嘅股價連續17個漲停啊，瞬間成為咗資本市場嘅明星企業啊 ！DPU 係一種新興嘅芯片，從2022年4月到2023年嘅7月，左江科技股價從每股35蚊飆升至299.8，接近300蚊嘅高位，漲幅高達773%嘅。左江嘅股價雖然飛漲，但係公司嘅實際業績咧每況愈下。到咗2023年5月4號，公司俾深交所實施退市風險警示，左江可能存在虛假交易嘅嫌疑。之後，記者進一步調查咗左江所謂嘅5100萬網卡終端項目中原時空大數據雲中心度嘅合作成果。但記者走訪現場嗰時咧，發現啊，投資近10億嘅項目啊，地塊雜草叢生，完全冇任何開工嘅跡象嘅。進一步調查之後，記者仲發現左江所謂嘅 DPU 銷售情況，實際上就係自編自導自演嘅騙局啊！絕大多數芯片都冇銷往市場，而係被堆積喺公司嘅倉庫之中。只不過股民呢就成為咗最大嘅受害者，佢哋嘅血汗錢一夜之間化為烏有。 단순히 개인 투자자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중국 정부까지 속이며 엄청난 돈을 뜯어낸 것입니다. 이에 중국 온라인에서는 쪼장박이와 관련된 모든 광고들은 재판 이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수도 있을 거라며 중국 신비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한때 주식시장 신화를 만들어내며 시가총액 300억 위안, 하나로 약 5조 6,265억 원에 달했던 이 회사는 결국 시가총액의 99.7%를 잃고 이리한 칩주로 안타깝게 시장을 떠났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기업의 부실이 밝혀졌음에도 주식은 주당 300위안까지 올랐는데 이는 중국 정부가 반도체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리려고 할 것이다라는 황당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쪼장박이는 중국 서민들에게 희망의 주식이었으니 말입니다. 이런 이유로 해당 기업의 주식을 일컬어 돼지를 분쇄하는 주식이라는 별명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실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기업이 망한 게 한국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 이유는 이 쪼장박이라는 기업이 그동안 한국의 반도체 기술 유출을 주도한 기업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기업 중에서도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몇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미 파산한 우성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한국 기술까지 훔쳐갔음에도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고 그대로 망해버린 것이죠. 엄청난 시가총액만 봐도 예상하시겠지만 중국인들 상당수가 이 주식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쪼장박이에 투자한 투자자의 평균 손실액이 39만 위안으로 중국 인구의 절반이 2천 위안도 벌지 못한다는 사실을 대입했을 때 충격적인 손실액입니다. 실제로 중국 더우잉에는 쪼장박이에 투자했다가 피눈물을 흘리는 중국인들의 영상이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성도 지인의 추천으로 쪼장박이에 투자했다가 몇 달치 식비를 날렸다고 합니다. 지금 친구의 품에서 울고 있는 여대생은 집안이 부자인지 쪼장박이에 5만 위안, 한화로 약 1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망해서 울고 있습니다. 이 여성도 금액은 밝히지 않았지만 상당 금액을 쪼장박이에 투자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중국 정부가 구원해 줄 거라 믿고 후반부에 매수를 한 중국인들은 정말로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공식 보고서가 발표되고 사실상 상장폐 지준을 받고 있음에도 중국 정부가 구원해 줄 거라 믿었던 당시가 한 주당 거의 300위안이었습니다. 이 금액은 중국인 절반 급여의 6분의 1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혼란을 겪고 있는 중국인들은 어떤 반응들을 내놓을까요? 많은 국영기업이 이런 방식으로 상장 폐지되었습니다. 쪼장박이가 무너진 후 아내와 아이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쪼장박이는 보고서 발표 후에도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았고 오랫동안 200위안에 머물렀다. 도망칠 시간은 충분했지만 많은 중국인들이 돌진했다. 제가 알아본 결과 이 주식으로 인해 좋지 않은 선택을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돈을 잃는 것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책임자가 몇 년 동안 감옥에 갇힐 것인지입니다. 누구를 비난해야 할까요? 제가 매수하려고 주당 200위안을 지불했을 때 이미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당시에 잠시 하락했지만 상승했습니다. 매수를 결정한 투자자들도 실력자들이었을 겁니다. 저는 쪼장박이에 투자한 3일 만에 60%를 잃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저는 비참했습니다. 빚을 갚는데 최소 2년이 걸릴 것입니다. 기술주 실패는 마오타이가 책임진다. 이게 이상한 상황은 아닙니다. 중국 기술주 대부분은 단지 인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자랑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제일 웃긴 부분은 엔비디아 벤치마킹이라는 점이다.
삼장 폐지만 하고 끝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쓰레기 회사들은 주주들에게 보상하기 위해 숨겨둔 돈을 배타나게 해야 한다. 기술주에 투자하지 마세요. 정말 강력한 기술을 가진 주식은 상장되지 않거나 해외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국내에 상장되는 기술주는 제대로 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사건이 대단하다고 생각한 점은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중국 정부를 속일 생각을 한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을 상대로 기술을 훔쳐갔음에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사실에 폭소가 나올 지경입니다. 2020년 중국 당국을 공개 비판한 이른바 설화 사건 이후 알리바바의 CEO 마인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가 나타났고 중국 정부의 집중 규제로 인해 1,000조 원이 증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쪼장과기의 경우에는 대놓고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그대로 꿀꺽했으니 아마도 곱게 사라질 순 없을 거라는 것이 현재 중국 온라인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영상 마지막으로 현재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이룩하기 위해 한국 기업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스파이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반도체를 두고 괜히 미래 먹거리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만드는 정치인들이 어떻게든 이와 관련된 법을 만들어서 기술 유출을 할 생각도 못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중국이 반도체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또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는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